안녕하십니까. 활기찬 하루의 시작 JTB 아침 뉴스입니다. 밤사이 전북에는 무주 48.5mm, 진안 동향 11mm 등 강한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절기상 입추인 오늘은 구름이 많겠지만 여전히 덥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2도에서 34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일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수요일인 모레도 새벽부터 비가 내리겠지만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열대야 속에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수백여 가구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5시간 반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완전한 복구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아파트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전기 공급이 끊긴 건 어제 오후 9시 20분쯤. 아파트 변전실 변압기 3개 가운데 한 곳에서 불이 났기 때문입니다. 무더위에 전력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과부하가 걸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 세대가 전화 연락이 왔죠, 일로. 그러니까 저들은 왜 전기가 안 들어오지 하고 그냥 저들은 몸에 베인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변전실로 내려가죠. 불은 금방 꺼졌지만 600여 가구에는 전기 공급이 순식간에 중단됐습니다. 열대야 속의 주민들은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전 찜통이지. 애들이 잠을 못 자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집안에서 그럼 다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뭐 그냥 잠 못 자고 그냥 시름시름 다 누워있지 뭐 어떻게 해요. 전력 사용량이 줄면서 5시간 반 만인 오늘 오전 3시쯤 전기 공급이 재개됐습니다. 하지만 변압기를 교체할 때까지 완전한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설비 교체는 어차피 날이 밝아서 이제 자리 확보를 한 다음에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존 설비로 가지고 지금 공급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폭염과 열대야 속에 벌어진 뜻하지 않은 정전에 주민들이 밤새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이왕이면 착한 기업에 물건을 사주고 나쁜 기업의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이른바 개념 소비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부 경영진의 잘못 때문에 영세 프랜차이즈 가맹점들이 피해를 떠안는 경우도 많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형마트의 라면 판매 코너. 요즘 가장 인기 있는 라면은 오뚜기 제품입니다. 착한 기업이라는 이미지 덕분입니다. 요즘에 가뚜기라고 다른 기업들이랑 다르게 후원도 많이 하는 기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식료품 같은 거 구매할 때 오뚜기에 요즘에 손이 더 많이 가는 편이에요. 반면 최고 경영자의 잘못된 행동 때문에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는 업종도 많습니다. 한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는 회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가맹점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상당히 일이 줄었어요. 그 사람 하나의 만약 처신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수많은 가맹점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대책이 없잖아요. 또 다른 프랜차이즈 업체는 지난해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실이 알려진 뒤 가맹점 6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업 오너의 일탈 행위 때문에 불매 운동이 벌어지는 이른바 오너 리스크 현상인데 그 피해는 가맹점주들의 몫입니다. 가맹점주들도 소비자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좀 소비 생활에 있어서 좀 고려해서 선택을 하시는 게. 현재 국회에는 경영진의 잘못으로 가맹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의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호시기 방지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경영진의 갑질과 일탈 때문에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합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의 농가 간 소득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농가 전체의 소득을 높이면서 소득 격차를 줄이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2015년 기준 전북 농가의 평균 소득은 3,600만 원입니다. 문제는 소득 격차입니다. 10년 전에는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9.5배였지만 2015년에는 11.6배로 더 벌어졌습니다. 상위 20%의 소득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정체됐습니다. 이처럼 소득 격차가 커진 이유는 농업 생산의 규모화와 다각화, 조직화 등 그동안의 정부 정책으로 소득 집중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전체 농가의 40%를 차지하는 0.5헥타르 미만 농가는 주요 수입원인 쌀값마저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콩농사고 벌시고 다 싸디 싸서 못 지어. 그래도 빈 땅 놓아둘 수 없던 게 그냥 짓는 거지. 따라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 중소농을 위한 맞춤형 정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또 갈수록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감안해 고령농을 위한 농업의 소득을 발굴해야 합니다. 농업 생산에 투자하는 시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농촌관광 활성화라든지 그다음에 마을기업, 농식품 육산업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농업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쪽으로 중소농과 고령농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소득 양극화 해소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이지만 요즘 1, 2인 가구가 워낙 많아서 크기가 부담스럽다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맛은 똑같으면서도 크기는 훨씬 작은 미니 수박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비닐하우스 천정에 수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모습이 이채롭습니다. 축구공이나 농구공만한 보통 수박과 달리 사과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서 이름도 애플 수박입니다. 출하되는 애플 수박의 무게는 보통 1에서 1.5kg입니다. 일반 수박의 무게가 7, 8kg 정도니까 그것의 6분의 1 정도 수준인 셈입니다. 크기만 작을 뿐 맛이나 모양은 기존 수박과 똑같습니다. 옆 하우스에서 재배되는 속이 노란 블랙 망고 수박도 기존 수박의 3분의 1 크기입니다. 농가 입장에서는 일반 수박과 재배 기술은 비슷하면서도 소득은 훨씬 높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최대 4번까지 수확을 하는데 12개, 한 주에 12개까지 생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수박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소득이. 진안군 북이면 농민들은 최근 가족이 줄어 수박 반 통은 그만두고 4분의 1도 부담스럽다는 소비자가 많아진 데 착안해서 이 같은 미니 수박을 잇따라 도입했습니다. 작은 수박으로 해서 소가족 그 시대에 맞는 1인, 2인 가구에 맞는 그런 농산물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농민들이 할 방법이다라고 해서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기존 과수시장의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1, 2인 가구까지 빠르게 늘면서 채소는 물론 과일도 크기가 작은 품종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대부분 운항 경력이 적은 초보 운항자의 실수에서 비롯된 사고입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레저보트 한 대가 줄에 묶인 채 끌려옵니다. 갑자기 엔진이 심한 굉음을 내며 요동을 쳐 더 이상 운항할 수 없었던 겁니다. 탑승자 3명 모두 운항 경력이 적은 초보 운항자였습니다. 출항 전에 엔진 오일이라든가 아니면 기름 양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게 미흡했고요. 최근 3년간 군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수상 레저 사고는 모두 89건. 이 가운데 초보 운항자 사고는 76건으로 전체 사고의 85%를 차지합니다. 운항 경력이 3년 미만인 초보 운전자의 경우 제대로 점검을 받지 않고 바다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사고로 이어지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연료가 떨어지거나 배터리가 방전돼 바다에 표류하는 것은 예사고 운항 도중 엔진이 멈추고 프로펠러 추진기가 빠지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충분한 연습 없이 바다로 나갔다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초보 활동자들이 기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놓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전문 업체를 통해서 꼭 나가실 때는 기관 정비를 하시고 배터리도 정비하시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내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초보자의 실수로 넘기기엔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 안전운항과 꼼꼼한 점검이 사고를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진안 용담호 주변 마을에 여름철 상징인 해바라기가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달 말 개막되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환경축제 명성에 맞춰 변신을 시도합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넓은 들녘에 가득 핀 해바라기가 물결처럼 일렁거립니다. 짙은 노란 빛깔은 이글거리는 8월의 태양을 그대로 빼닮았습니다. 진안군 상전면에 있는 금지 배넘실 마을과 양지 마을은 다음 주부터 축제를 진행합니다. 4월 달에는 유채꽃 축제를 이제 시행했고, 이제 8월 이제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해바라기 축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원의 범죄 취약 지역으로 꼽히는 7군데에 어두운 밤길을 밝혀주는 감성 문구 가로등이 등장했습니다. 남원시는 시민들의 반응과 성과를 분석해 설치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감성 문구 가로등을 설치했는데요. 사전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부안 청림천문대 청소년 수련시설은 오는 20일까지 부안 누에타운에서 청소년을 위한 이동 천문대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천체 사진전을 시작으로 태양 관측과 별자리 모양의 무드 등 만들기 등 과학 공작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오는 26일 개막되는 무주 반딧불 축제가 환경축제로서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변신을 시도합니다. 환경 보존과 생명 존중을 위해 남대천 송어 잡기를 폐지하고 반딧불 먹이인 토종 다슬기와 치어 방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여성과 폭력 사건에 휘말린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사건 당시 수갑을 찬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5일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전주의 한 원룸에 도착한 뒤 방 안에서 김 의원과 50대 여성 그리고 혈흔과 흉기가 발견되자 김 의원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이 불거지자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경찰의 요청에 당시 경위를 설명한 것이라며 자해를 시도하던 지인을 저지하려다 소란이 생겼다고 해명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을 지역과 업종 그리고 근로자의 연령에 따라 차등화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내년 최저임금이 일률적으로 16.4% 오르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한층 가중된다며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인상률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매출이 적고 혼자 운영하는 업종과 근로자의 연령이 낮고 생계형이 아닌 경우 최저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전북도민 10명 가운데 4명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도가 지난해 13,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만 15세 이상 가구원 가운데 43.5%가 연금과 적금, 보험 등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월 평균 가구 소득에 대한 조사에서는 대상 가구의 28%가 100만 원 미만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이 원할 때 부정기적으로 오가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의 명칭이 통합됩니다. 전라도는 각 시군에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와 택시 이름이 서로 달라 이달 안에 공모를 거쳐 명칭을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수요응답형 버스는 콜버스와 행복버스 등으로 불리며 도내 6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고 수요응답형 택시는 모심택시와 마을택시 등으로 불리며 8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2018학년도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사 310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유치원 13명, 초등 72명, 중등 225명으로 중등은 정부의 공공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영양교사를 다른 해보다 10배가량 많은 46명 선발합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9월 말 임용시험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11월 말에 1차 시험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